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일 오전 7시입니다. 조선일보에 아주 흥미진진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대가 내년부터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글쓰기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서울대는 그동안 신입생 중 희망자에 한해 글쓰기 시험을 실시했는데 최근 신입생 글쓰기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2030 세대 일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문해력 저하 현상이 서울대생 사이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글쓰기에 앞으로 중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희망자만 시험을 보게 했는데도 수년째 평균 성적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더는 이런 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신입생 글쓰기 시험 평균 성적은 2017년에는 73.7점, 100점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67점, 2019년에는 66점, 2020년에는 65.6점, 2021년에는 62점, 2022년에도 62점, 2023년에는 61점, 2024년에는 60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실력, 국어 실력이죠. 국어 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는 신입생 글쓰기 점수의 지속적인 하락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도 거론되는 문해력 부족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도 서울대생 문해력이 화제가 됐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일소에 붙이다, 작금, 이팔청춘 이런 말을 모른다는 겁니다. 일소에 붙이다는 말이 뭔지 모르고 작금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것도 모르고 이팔청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들이 어제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서울대생들을 만나서 이런 걸 물어봤답니다. 일소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학생도 있고 대충 뭐 비밀로 한다는 뜻 아니겠느냐, 일소에 붙인다는 말을 비밀로 한다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8청춘은 16살을 말하는 건데 20대 젊었을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느냐. 옛말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수명이 30세 내외로 짧았을 테니 8살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헷갈린다고 했고요. 단말마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건 무슨 뜻인지 짐작도 안 간다고 했답니다. 또는 무난하다를 문안하다, 역할을 역활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금일을 금요일로 오해해 가지고 과제 제출 기한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서울대생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신입생 대상 글쓰기 시험 결과를 토대로 1:1 맞춤형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기사가 끝나는데, 근데 이 기사가 문해력이 부족하던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소에 붙이다 할 때 일소를 한자로 쓰면은 이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소에 붙이다. 그런데 한자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글쓰기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이 기사에서 이 기자는 이 한자를 쓰자고 하면은 이게 무슨 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 감히 한글을 그대로 두고 한자 공부를 하자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일종의 반역죄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대답은 뻔한데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한자 공부를 해야 된다. 한자, 한글 혼용으로 가야 제대로 표기할 수 있는 게 한국어인데, 특히 사진을 딱 펴면은 70%의 단어는 한자어로 되어 있고,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해야 되는데,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니까, 즉 일소를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니까, 28정춘을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라고 글을 쓰고, 이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쫓겨나기 직전에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부활시키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해야 되고, 특히 언론, 신문에서 한자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써야 된다. 20년 전만 해도 고유명사는 다 한자로 썼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글쓰기 실력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계속 헛도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왜 문해력이 부족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교사가 한국은 한글 컬트를 하고 있다. 한글을 우상숭배하고 있다. 한글 컬트란 말을 쓰면서, 이거는 일종의 문자 민족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양어를 쓸 수가 없다. 교양어를 쓰려면은 한자를 공부해야 된다.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지적을 한 인터뷰를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어휘력만큼 사람은 출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의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 게 한 10여 년 전에 OECD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각국의 문해력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치에 대한 이해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을 조사를 했더니 제일 중요한 게 문해력이랍니다. 문해력이 높으면은 수치에 대한 감각도, 컴퓨터 사용도 잘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해력 조사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로 평가되느냐 하면은 고급 문서 해독 능력이 최하입니다. 고급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만화는 읽을 수 있는데 계약서라든지 학술 논문을 읽으면은 거기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를 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문해력 조사에서 1등으로 나온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한자와 그들 고유의 가다가나라는 문자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야 할 언어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한자 교육을 하지 않음으로써 70%의 단어는 그냥 소리 또는 암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소에 붙인다는 말을 모른다는 말은, 일소라는 표기는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한자로 쓰지 않으니까 암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소에 붙인다가 비밀로 하지 않은 뜻이다 라고 이해했다는 것은, 일소를 암호로 풀이를 해보고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국어를 지금 암호나 소리로 만들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 이하 이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해력의 저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방명록을 쓸 때 윤석열을 한자로 써야죠. 한자가 본명 아닙니까? 왜 한글로 쓰고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앞으로 이름을 자기 본명, 즉 한자대로 부모님이 지어준, 그리고 거기에 뜻을 넣어가지고 지어준 대로 써야 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일단 고유명사는 괄호 안에 한자를 넣도록 해야 됩니다. 윤석열하고 괄호 안에 한자 넣고, 박정희하고 괄호 안에 한자 넣고, 지명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릴 때 한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자 급수시험도 쳐서나
사회에 나와서 한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잊어먹었던 사람들이 신문에 한자가 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 한자 실력을 되새길 겁니다. 되살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릴 때 한자를 배워도 일상생활에서 한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자막을 딸 때도 괄호하고 한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시험에서 수능시험에서 한자를 출제해야 됩니다. 언어가 온전하지 못하면 사고방식이 온전하지 못하고 행동이 온전하지 못하고 특히 정치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 말이 문해력의 부족으로 한자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 말이 수준이 낮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판이 되는 거죠.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저질로 갔느냐. 한자를 포기하고 한글 전용으로 가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한글 전용이 좋다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컴퓨터 시대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한자를 쓰지 않으면은 한글의 그 유리한 점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발 한글 우상숭배를 버리고 한글이 좋다, 한자가 좀 떨어지는 언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집을 버리고 한국어는 70%의 한자어, 30%의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고유어로 되어 있다는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식으로 한글 전용이 더 한 세대 진행되어 버리면은 한국은 어휘력이 떨어져 가지고 저 아프리카 나라 어휘력이 참 부족한 단어 수가 좀 적은 아프리카 나라로 다가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